용바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뭐냐 이렇게 양도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명칭을 한꺼번에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상한채권, 토지 상한채권, 이주권, 입주권, 분양권, 딱지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혼용해야죠.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고 사용하는 책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권리로 호용해서 사용하면 관계로 어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필요한 부분만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한번 쉽게 표현해서 어, 사용해서 양도세 쉽게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분야에서 필요한 권리는 다른 아파트 뭐 저기 토, 주택 상한제, 토지 상한제권, 이주권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만 비과세에 영향을 주고 방해를 하고 배제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 수 또는 숫자로 계산한 법률의 시행 전후 경계선에 따라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만이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택수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할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회색지대, 이하 주택수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비과세를 배제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권리로 칭해요. 그냥 단지 채권일 뿐이에요. 채권. 채권은 채권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채권은 거래하는 둘 간의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제3자에게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고 그다음에 주택수 계산 법률 시행 후 취득하는 주택수는 이게 그 뭐냐 주, 주택과 주택을 쓸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한다라고 내가 했는데 다른 주택을 사고 팔 때 비과세를 배제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물권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형 주택이나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냥 선입선출법 오버랩 피레이드 적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수 법 시행 전후 경계선에 따라 회색지대냐 주택수냐 이에 따라 이게 비과세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법 개정에서는 기존 보유분에 대한 법률 시행 적용되지 않아요. 단지 양도분 이후 결정 경제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만 보유 개념도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법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개정할 때는 안 되고 그냥 유권에서 기재부나 구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완화했을 때만 일부 조금 보유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이게 법 개정이나 변경됐을 때는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게 주택수 판단은 취득분도 적용하기 때문에 부칙 참조하시면 돼요. 이게 보유분은 어디를 보더라도 보유분 적용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유분을 적용한다면 소금입법이 돼버리거든요.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쭉 보유하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제3자가 거래하고 적용됐던 다른 납세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형평성을 달리하면 이게 법이 형해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보유해서 법 시행된 날 이후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수 적용되지 않는 회색지대를 가지고 있다가 법 시행된 이후에 쭉 소유권 변동 없이 가지고 가더라도 회색지대입니다. 중고일까지 회색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책에도 어떤 교수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도 없고 그래서 많이 혼동이 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양도소득세에 입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택수 1세대 주택 비과세 개념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많은 유권 해석가 판례, 심판례를 보고
제가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공통사항을 보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양도세 개념을 151페이지, 163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주택수이기도 하고 주택수는 주택과 권리로 구분이 돼요. 이게 원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로 계산되는 권리예요, 권리. 주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만은 비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비과세 해석 적용 판단은 눈으로 보이는 유연주택이 아니라 주택수로 계상되는 시점부터 똑같이 적용이 돼요. 중첩 적용 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동의어 개념으로 2024년 7월 30일부터 그 기재부하고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으로 이렇게 동의어 개념으로 아마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비과세 종류는 주택과 원조합 입주권, 관리처분 시점, 비과세 요건 충족 조건, 원조합 입주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뭐 주택수 안 섞였을 때에 처분하는 거, 다른 주택수 섞였을 때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게 비과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거고요. 그 퍼스트로 이게 한 세대가 전 세대가 최초로 취득하는 게 주택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과세 적용 해석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뭐 선입선출법이니 오버랩 피리어드니 이런 일자 계산이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택수 혼합되는 특례주택. 이게 뭐 특례주택은 두 개 이상 주택수 말하는데 155조 시행령 155조 156조 하가 요건이 충족되고 또한 엔드 조건으로 순수주택 비과세 요건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154조 요건 둘 다 충족해야 비과세 세제 혜택이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주민 토박이 그 원조합의 입주권만이 환지 되거든요. 근데 환지되면 보유 전체 기간이 주택 기간으로 쳐져요. 근데 대부분 원주민이 아닌데도 뭐 회색 지대를 승계 취득하거나 주택수를 승계 취득한 거를 환지로 오해해 가지고 적용해서 세금 추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 뭐냐 납세자가 와서 대리인들에게 정보를 오류 전달함으로써 착각하고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뭐 이렇게 들으신 분도 이해가 안 되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무주택 1세대가 승계 조합원 입주권 신분양권 이게 주택수를 첫 번째로 취득하면 첫 번째로 취득하면은 이게 그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한 10년 동안 뭐 조합장하고 막 그 비리로 인해 막 한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세컨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둘 다 비과세가 안 된다. 첫 번째 취득한 주택수도 비과세가 안 되고 세컨드로 취득한 신규 주택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한 거를 이해할 겁니다. 이게 비과세 불가 모형이라 해서 아마 나중에 한번 그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후입선출과 비과세가 배제가 돼요. 원칙 외가 존재가 돼요. 뭐 후입선출법으로 되는 게 뭐 대체주택이니 거주주택이니 뭐 이농주택이니 상속의 세 가지 뭐 155조 이하의 뭐 공동상속주택 후순위 지분 그 다음에 155조 7항의 뭐 농어촌 상속주택 그 다음에 2013년 2월 15일 전 읍면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뭐 선입선출법 예외가 있지만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은 평생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개별적으로 아시고 거의 99%는 이 뭐냐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후입선출법이면 비과세가 배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정립하려면 우선 주택의 그 주택수의 변천 과정을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유권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그런데도 굉장히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에 대해서 주택수
주택수 1세대 1대 비과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이래 뭐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수많은 해석 사례를 보고 제가 공통 어, 사항을 그냥 발췌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색지대 주택수를 원주민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비과세 판단 접근 개념을 한번 비슷한 거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원주민 회색지대 원주민 주택수는 조합의 입주권만 되고 분양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 권리 변화는 회색지나 주택은 둘 다 권리예요. 취급은 채권으로 간자 주택으로 간자 비과세 영향에 영향 없고 영향이 있다. 근데 둘 다 강행법규다. 굉장히 헌법에서 거주 관련은 헌법에서 뭐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인 법률에 의해서 뭐 유보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냥 강행 법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원준이 권리 원주민 권리 변환에서 환지 여부 준공일까지 소유권 불변 갖고 있으면 환지가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권리기간 동안 비과세 영향은 뭐 회색지대는 없지만 다른 주택 사고 팔 때 주택수는 비과세를 배제한다. 뭐 준공일 날은 또 둘 다 전체 소유기간이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이 돼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원주민이 회색지대와 주택수에 대한 이런 차이점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회색지대와 주택수 승계취득했다. 승계취득하면 뭐냐 이렇게 승계취득에서 둘 다 권리고 채권 주택으로 한지해서 뭐 원주민과 비슷하게 비과세 영향은 회색지대는 없고 주택수는 있다. 둘 다 강행법규다. 그런데 둘 다 환지가 불가능하다. 공통사항이 둘 다 환지 불가능하고 보유기간이 1일부터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1일 시작이다. 이거는 권리기간과 유형주택 보유기간이 세율 적용 때 각각 분리가 된다. 세율도 유형주택 보유기간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권리기간은 사라진다. 합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가 굉장히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